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복날 이제 곧 복날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복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 더 지나가면 또 말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복날만 되면 해묵은 논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논쟁이죠? 바로 개고기 논쟁입니다. 네. 여기서 개고기 드시는 분? 아니 다 먹을 수 있지. 먹을 수는 있는데 예. 즐겨 먹지는 않는 가서 거잖아요. 스스로 찾아서 네. 먹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 멍멍탕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20만 명이나 넘었구나. 와, 대단하다. 참 신기한 게요. 네, 제가 제가 심리학과 원래 석박사 했잖아요. 네, 제가 심리학 석사 다닐 때 네. 우리 학교에 박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음. 그 남자분이 간호사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면 집들이를 보통 했거든요. 네, 우리를 집들이 초대를 해서 우리가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 장모님이 이제 너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를 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설마.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가. 설마. 그래서 우리가 네. 설마 맛있었어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멧돼지 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돼지, 멧돼지 그냥 일반 돼지보다 멧돼지가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나 보다. 네, 이제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어. 먹었는데. 근데 그 멧돼지 고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좀 약간 이상했는데 그걸 집중해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 멍멍이었다. 이게 개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원효대사인가요? 그 해골바가지 해골물. 그게 딱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네. 여기서 내가 갑자기 아까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은 인간이 갑자기 이제 와서 어머 말도 안 돼 이래서 막 뭐 이렇게 토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네. 별로 토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난 사실 그 전까지는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내가 사실 그때 한번 먹고 그 다음에도 잘 안 먹었죠. 근데 아 이게 이제 물론 맛있는 부위 내지는 이제 고급스러운 부위를 특히 신경 써서 주셔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그렇게까지 이제 내가 더 오버하거나 네.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거 좀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그래서 내가 찾아서 먹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는 사람들을 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거나 예.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거나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 개고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중적 감정과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100%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이거 어느 쪽에 서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주제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해묵은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예요. 뭐 복날은 매년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과 뭐 내 자유인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대립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이게 뭐 개고기에 대한 논란은 70년대부터 논란이 좀 됐고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브리짓 바르도 그렇죠. 프랑스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뭐 프랑스 여배우죠. 우리나라 네. 여배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개 먹는다고 막 비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주요 논리가 뭐 그거였죠. 개는 우리들의 친구 아니냐. 꺼져. 난 그런 논리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다라는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지 했던 게 이제 로버트 할리시예요. 네, 맞구호가 달팽이도 우리의 친구다. 프랑스 달팽이 요리 먹지 않느냐. 아니 근데 그 실제 로버트 할리시가 그 표현을 써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축산물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틀려가지고 축산물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그 규칙에서 사실은 봐요. 그래서 개를 가축으로서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품종 개량 이게 축산물에 대한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법인데 축산물 위생 관리법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도살하는가 도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거라 유통이나 도살. 그런데 이 브리짓 바르도 80년 88년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 할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한참 시끄럽게 떠들었을 때 네. 아까 간판 바꾸고 막 이제 그랬었거든요. 보신탕이라니 바꾸고 사철탕 바꾸고. 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개에 대해서 어떻게 도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내가 아니라 지금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간 희미한 영역으로 넣어버렸고 네. 법적으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개를 가축으로 보면서도 네. 이 개를 도살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 제대로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를 봤더니 네. 이 86, 88년도에 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개를 도축을 하면 그 방법이 사실은 축산물 그 위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동물보호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학대하면 그렇죠. 안 된다. 네네. 근데 어쨌든 동물을 그냥 자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죽이면 그 전체적으로 다 학대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도살 자체가 그러면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도살자는 의하면 무조건 걔는 위법이죠. 걔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죽이게 되면 사실은 다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말해 축산위생관리법에 안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지금 문제가 되면서 서로 간에 싸우는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것 때문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완전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왜 우리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실도 예를 들면 옛날에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으면 그런 말이 맞는데 옛날에 있었었잖아요. 규정이 있던 거를 그렇게 외국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정을 빼놓고는 다시 그거를 원상받기 못하고 사실 우리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을 못한 이유가 그렇죠. 바로 네. 그런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쟁적인 사안에 선제적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서 목소리를 좀 내준다거나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우리 뭐 공청회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쪽 의견 다 들어보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론 좀 내자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문화도 약간 결부돼 있어서 그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렇게 통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거친 다음에 어떤 건 폐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장 어떤 것이 먼저고 다음이다라고 결정하기가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도 눈치를 보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아니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네. 개정안 발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만 도살을 하도록 하자. 예.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안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네. 개를 도살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표창원은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BS에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6월 달인가요? 이 법안에 찬성하느냐. 예.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50% 정도가 반대한다고 나왔어요. 와우. 그런데 더 재밌는 지금 충격 먹었어요. 네, 더 어쨌든. 재밌는 것은 네네네. 찬성한다는 의견도 40몇 % 나왔어요. 와우, 그러니까요. 그 보세요. 그럼 일단 반대가 더 높은 거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1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아하. 지금 2018년이니까 한 2008년도 정도에 네. 이와 똑같은 종류의 여론조사가 있었었는데 네. 이 개 도살 금지법 관련해서 예. 그때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개 도살을 금지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그 표창원 의원이 만든 것처럼 예. 그 법안이 싫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50%였어. 그때도.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거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금 40몇 %인데 네. 그때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20몇 %밖에 안 됐어요. 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나 뭐 이런 그 반려동물화 하면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났는데 네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를 먹는 우리나라 문화 내에서는 네. 현실적으로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것이 외국에서 먼저 시작돼가지고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보면서 못 먹게 하고 이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 자체가 싫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많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 인식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식문화라는 것도 이제 문화의 한 큰 부분인데 네. 이것을 외국이나 다른 어떤 세계적인 질서의 시선에서 우리가 뭔가 열등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렇죠. 이건 이제 상대주의하고 좀 맞지가 그렇죠.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막 지금 뭐 이 개 도살을 야만적인 행위로 만약에 규정을 해버린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식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하도 논쟁적인 사안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걸 뭐 의견을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각자 이제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정치적 행위자로서 여러 가지 좀
세게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이제 모임을 아예 지금 해서 네. 지금 이계호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먹는 개가 따로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장관 지명을 철회해라. 아이고야. 지금 반대 천막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먹는 개도 따로 있다. 예, 그때 이제 식용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후보자 얘기를 한 거네. 그렇죠. 예. 그걸 마치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 큰일 나죠. 했던 발언이 2017년 11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는 팔아먹는데 잡아먹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다. 네. 다른 상임위원회는 동물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동물보호법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개고기 이게 드시나? 이제 지금 뭐 앞뒤 맥락을 조금 자르고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문제 삼는 그 발언들을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계호 의원이 상당히 지금 뭔가 뭐 개를 막 잡아먹는데 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의원의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한 그 자신의 입장은 축산업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 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 생명 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내가 이 개고기 논란 관련해서 방송을 몇 개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취재하신 분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뭐라고요? 이제 개고기를 먹자는 쪽하고 먹지 말자는 쪽하고 전부 다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개고기 먹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부터 계속 개고기를 드셔왔거나 잡아왔던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요즘처럼 세련된 어휘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젊은 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 논리가 사실은 그냥 생명 존중 이렇게 범생명 존중 쪽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그 큰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논리를 딱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그거하고 이건 사실 서로 얘기하는 지점이 서로 핀트가 다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면 이쪽에서 개고기를 먹자고 하는 쪽에서는 핀트가 다르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랑은 내지는 뭐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박이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해 주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야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먹었었는데 왜 갑자기 못 먹게 하는 것이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의 생존권은 어떻게 되는 우리 것이요? 먹고 살겠다는데 왜 그러는 것이야? 개새끼가 어쨌다는 것이야?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고 마치 너무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가 돼버리면서 이게 매도가 된다는 거죠. 차원이. 그런데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개도 막 선물해 주시고 요즘 막 그게 옛날에 한번 이슈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거죠. 게다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과도 사실은 많대요. 진짜요?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뭐 축산 관련된 문제들이 항상 있고 지난번에 부천지원에서 한번 재판 한번 했었잖아요. 개를 그렇게 도살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벌금 받으셨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방송으로나 신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과자들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만 몰아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입장 중에 뭐 찬 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굳이 왜 뭐 법으로 금지할 것까진 뭐야? 그냥 그냥 두면 되지. 현행 유지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떤 입장도 갖지 않은 분들이라는 입장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싹 없어지고 양극단으로 찬성, 이건 이대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산업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자기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이분들은 동물권, 생명권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이 명쾌하게 주신 대로 사실 이 논리 대결 자체가 지금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서로가 근데 서로를 이제 비난하고 뭔가 좀 뭐 극단적으로 좀 자꾸 몰아붙이고 있어서 더더욱 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반대하는 쪽과 먹겠다라는 쪽은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중성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현되는 건데, 그 개고기 찬성하시는 분들은 먹고사니즘이 아마 가장 큰 부분에 걸려 있을 것이고, 나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삼시세끼 개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개고기를 찬성한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먹고사니즘이 결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나의 생계 유지 방법을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파이가 클 것이고, 이제 반대쪽은 아무래도 생명 존중이라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필할 때 좀 더 젊은 층이나 사람들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 굉장히 소프트하게 다가오고, 심지어 그쪽 동물보호단체 쪽은 다 연예인들이 홍보 대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개 도살하는 곳의 어떤 그런 이미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와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도살 혹은 뭐 비위생적인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미지가 돼 있고,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우리 귀여운 그 반려동물들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네. 얘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행위죠. 저 그러면 근데 그걸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을. 진짜 짧게 동물 애호가라서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네네네.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는 진짜 이 삼복더위에 안 그래도 사람도 다 죽을 것 같은데 네. 그 시위 현장에다가 개 관련 시위하면은 개를 데리고 나와요. 철창 안에 육견을 가둬놓고 시위를 합니다. 개고기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개고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애완견 현장에 데리고 나와요. 하지 마, 그런 거. 너무 낡은 방식이야.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 사료먹게 내비둬.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소고기 시위하잖아요? 네. 또 멀쩡한 소를 광화문 광장에 데리고 나와.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제발 동물을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네네. 그렇게 좀 치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 옳지 않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과 별개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네네. 사실은 이게 도살 방법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개는 이렇게 잡아서 죽을 때까지 패서 사실은 개를 죽게 만든다. 예. 그래야지 사실은 뭐 괜찮다. 뭐 이런 맛있다. 뭐 그런 이런 얘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개를 키우고 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개 처리하는 과정,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그 축산물 유통이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뭐 옛날에 모란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개고기들 막 거의 뭐. 한창 있었던 예. 그곳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아무도.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되게 신기한 거는 그렇게 지저분한 상황인데도 뭐 개고기 먹고 식중독 걸렸던 사람 없잖아요. 끓여 먹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오히려 이게 음지로 합법화를 안 시켜놓고 법 규정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좀 더 위생상으로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합법화 시켜서 예. 그 위생 상태도 좀 고치게 만들고 관리도 좀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지점이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좀 조잡함, 네. 내지는 눈에 보이기에 되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면 안 되겠다. 네. 그거를 좀 나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 맞아요. 이제 법을 양쪽 입장이 다 이제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에서 매년 똑같은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은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복날 맞이해서 굉장히 뜨거운 토크를 해봤고요. 네.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사